이강인이 다음 시즌에도 파리 생제르맹에 남을 수 있을까요? 현지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가 나가게 되면서 이강인을 포함한 이번 시즌 신입생 11명도 예외 없이 많이 포함된 살생부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살생부는 무려 7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강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정보를 주로 다루는 PSG 인사이드 액터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구단 수뇌부에 제출한 살생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시즌 엘리케 감독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할 예정인 파리 생제르맹이라 매각과 잔류로 나뉘어진 명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이 꾸준히 신뢰했던 대로 잔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시험대를 잘 통과했습니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확고한 주전으로 볼만한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으로 엘리케 감독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재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 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지금까지 유효한 긍정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때마침 알려진 살생부에서 이강인은 파비안 루이스, 콜로 무아니와 함께 잔류 대상자가 됐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능력을 호평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보다 주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이미 엘리케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과 달리 상당수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오른쪽 백업 윙백의 노르디 무키엘레, 최전방 공격수 곤살로 하모스, 수비형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 중앙 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수비수 다닐룩,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등 7명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 합류한 이들도 매각 대상에 올라 마냥 신입생이라고 안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된 11명 중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계산 시 하무스는 1,000억 원, 아센시오는 FA 영입이었고 솔레르 240억 원, 에머리는 구단의 아카데미를 통해 키워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껏 아카데미에서 1군 데뷔시키고 꽃피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코망, 디아비 등이 다 이적 후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에머리는 금전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국적이라 더욱 엄청난 애정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차기 월클 이강인의 자기관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BTS 멤버 슈가가 진행하는 슈츠타 프로그램에 이강인을 초대한 에피소드를 공개했었는데요. 다시금 이강인의 자기관리가 이슈되며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평소 스포츠 팬으로 잘 알려진 슈가는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이강인의 남다른 모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강인과 슈가는 삼겹살을 함께 구워 먹으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술을 먹지 않는 대신에 청포도 에이드를 챙겨왔습니다. 슈가가 평소 술을 아예 먹지 않느냐고 물었는데요. 이강인은 태어나서 술을 아예 먹어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술을 먹으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입에 살짝 대본 적은 있다. 부모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엄청 쓰더라면서 웃었습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한 프로 선수도 비시즌에는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이강인처럼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경우는 드문데요. 이강인은 저는 단 것을 좋아해서 청포도 에이드를 가져왔다. 한국 휴가 와서 가장 많이 먹은 음료수다. 평소에는 청포도 에이드를 먹으면 다음날 무거운 느낌이라 최대한 피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포도 에이드조차 이강인에게는 엄청난 일탈인 셈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슛돌이로 유명세를 탄 이강인은 일찌감치 스페인에 조기 유학을 갔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외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 가서 경쟁을 했다. A팀과 B팀으로 나눠서 경쟁을 했다. 똑같은 포지션의 선수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매 순간이 경쟁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BTS의 슈가는 나도 운동선수가 꿈이었다. 농구를 오래 했다. 예술과 체육은 묶여서 간다. 비슷하게 대중에게 평가를 받고 원치 않는 비난도 받는다. 팀의 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삶이라며 이강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힘들었던 순간을 묻자 이강인은 스페인에 가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어렸을 때부터 프로 데뷔가 꿈이었다. 또래에서 항상 잘하는 선수였다. 프로에 데뷔하고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았다. 17에서 18세가 최고 힘든 순간이었다. 프로 선수가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슈가는 이강인에게 자신에게 있어 고 유상철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고 이강인은 저한테 첫 스승님이자 첫 감독님이다.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다. 지금 기억해보면 별거 아닌 걸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축구를 해외 나가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셨다며 너무 감사한 분이고 월드컵 뛰는 것도 보시고 좋은 팀으로 이적하는 것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감독님 뵀을 때 제 경기를 엄청 보고 싶어 하셨다. 몸 건강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것도 너무 아쉬웠다. 제가 좋은 축구 선수로 커서 직접 와서 경기를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곳으로 가셔서 잘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며 고 유상철 감독을 그리워했습니다. 끝으로 이강인은 자신의 꿈에 대해 축구 선수로서 월드컵이란 무대에 우승하는 건 큰 목표고 사람 이강인으로서는 제 가족, 어떤 일이 있어도 응원해 주시는 주변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것. 그게 제가 제일 원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